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의외로 위기라는 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만 보세요. 자동차 1차 부품사 수입니다. 예, 이게 2020년에 744개예요. 744개면 1차 협력사입니다. 1차 부품사예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2014년 대비해보면 얼마나 줄었나요? 150개가 넘게 줄었죠. 150개가 넘게 줄었습니다. 2013년 대비. 당장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대비해도 적어도 말입니다. 110개가 줄어들고 있어요. 110개. 여러분, 1차 부품사잖아요. 1차 부품사면요, 이 1차 부품사에 달려있는 2차 부품사, 예, 또 2차 부품사에 달려있는 3차 부품사, 이렇게 따지면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업체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 위기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업계에 그래도 부품사 이러면 진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원이라는 회사는요,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고요. 왜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실게 하는 부품 있잖아요. 짐을 실게 하는 부품, 그것을 만드는 회사예요. 루프렉이라는 거. 루프렉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했어요. 이 회사는요, 제너시스 GV70, GV80에 탑재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던 회사거든요. 그만큼 품질력도 대단하고요. 매출액도 544억 원까지 했어요. 영업이익이 17억 원까지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원이 망하면 진원한테 납품하는 회사 다 망하겠죠. 예, 그게 2차 협력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 협력회사에 납품하던 회사 또 망하겠죠. 다 이렇게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요, 여러분, 아마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미래차에 대한 대응 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여러분 94.3%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서 전기차들이 그 자리를 잡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전기차 부품사들이 우리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300개 부품사 실태 조사를 해봐도 2.7%에 불과합니다. 2.7%. 나머지 내연기관 자동차나 일반 자동차 부품이 94.3%가 되고요. 그러니 내연기관 자동차 많이 수출이 안 되고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가 수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더 빠르게 1차 협력사들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협력사들이 여러분, 아니 전기차로 바꾸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만에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협력업체, 자동차 협력업체 1차든 2차든 3차든 겨우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이익만 줍니다. 납품가 후려치기를 하잖아요. 납품가 후려치기를 심각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남기가.
나쁜가 후려치기에 당하면 이게 부품사들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원자재 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원자재 값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원자재 값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게다가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그만큼 덜 생산됩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아픔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업체들이 살아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원자재가 또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내수는 점점 떨어지죠. 해외 자동차가 판을 치니까 아마 올해 기아자동차 파업하고 현대자동차 파업하고 뭐 르노 삼성이나 GM이 또 파업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요. 이제 대한민국 차 안 살 거야. 내가 노조들 살찌워줄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벤츠 있잖아요. 벤츠에 대한 수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자동차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뭐 자금 조달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래차 전환이나 뭐 연구개발비라는 게 없지요. R&D 투자금 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는요.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이런 데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올해예요. 올해는 저는 자동차가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연기관차의 부품 수를 합치면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전기차는요 18,900개예요.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죠. 이 엔진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6,900개나 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하나면 끝이잖아요. 배터리 하나면. 게다가 뭐 구동장치라든가 내연기관에서 나와서 구동장치도 캠축으로 연결돼서 이게 구동장치 전체까지 간다 그러면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는 그냥 장난감 같아요. 솔직히. 장난감 같다니까요.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에다가 구동 전달장치에다가 게다가 전장품 전자부품도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그만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닥칠 수 있는 그 충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말입니다.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하고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기업은 적폐 세력이니까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나라가 점점 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부품업계 종사자가 24만 3천 명입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아마 이대로 가면 22만 8천 명까지 올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요.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5,000명이 적어서 15,000명 듣기에는 굉장히 적어 보이죠. 20만 30만 하는데 자동차 업체 전체 종사자 주가 37만 4천 명인데 15,000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줄어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러분 자동차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체의 어떤 생존 생산 대수가 400만 대라고 이야기하거든. 400만 대요. 올해 또 작년에 400만 대 깨졌죠. 작년에 400만 대 깨졌습니다. 잘 나간다 하는 것은요. 정부가 하는 얘기고요. 실제 기업들의 실상은 굉장히 나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죠? 우리의 불행이에요. 아니 국민이 국가를 믿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못 믿으니까 이게 우리 불행이 맞죠.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 그나마 모양새를 갖춰갈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기업을 적폐세력 삼아서 돈이나 떠들려고 하면 자동차 업체들의 위기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